재회. 미국 땅 이 넓은 곳에서 살면서 연락이 끊긴 동창 녀석이나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나요? 어릴 때 한 동네 살았던 옛 친구 이웃에 살던 보고 싶었던 짝순이 미국 땅에서 어렵게 우연히 만난 경우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버지니아 살 때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에서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다. 거기서 한반이었던 친했던 고교 동창생 녀석을 극적으로 45년 만에 만났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린 서로 얼굴이 많이 편해 한동안 못 알아보다가 겨우 이름을 대고 알아보았다. 한 번은 롯데마트에 갔는데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 우연히 이웃 동네 가회동 살던 중학교 동창 녀석을 만났다. 그 친구와는 3년을 걸어서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였다. 그 친구는 해외 지사에서 오래 살다 미국에 발령이 나서 롯데 매장에 김치 사러 왔다가 기적처럼 만났다. 고등학교 때 삼청동 교회를 같이 다녔던 여학생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그 여학생을 좋아했던 친구가 워싱턴에 출장 왔다가 우리 한번 그녀를 찾아볼까 해서 한인 주소록에서 그녀의 남동생 이름을 찾아 전화했는데 우리가 찾던 그 여인 집이었다. 그녀는 한때 미스 워싱턴 자격으로 출전해 미스 코리아에 입선한 인물이었다. 역시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그 여인의 자태는 아름다웠다. 우린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살면서 기적처럼 옛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면 무수히 못 만났던 초등학교 동창부터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웃과 친구를 다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최근에 솔베이지의 노래에 얽힌 사연을 읽었다. 참 슬프고 감명적인 사연이 아니면 나의 자회상처럼 느껴진다. 노르웨이의 작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긴트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름다운 소녀 솔베이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했고 결혼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가난으로 고생만 하는 아내 솔베이지를 위해 먼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다. 페르퀸트는 부둣가에서 온갖 막리를 하면서 고향의 아내를 그리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가게가 번창하여 많은 돈을 번 남편은 10년 만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 솔베이지가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간다. 갖은 고생 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들을 만나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만 건졌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렇게도 그리던 아내 솔베이지를 차마 만날 수가 없었다. 한 푼의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이국 땅으로 떠나 길거리 노숙자로 평생을 살다가 늙고 지치고 병들었지만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죽는 게 소원이었던 남편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옛날 젊은 시절 아내 솔베이지와 살았던 오두막집은 다 쓰려져가는 채로 있었고 희미한 불빛으로 한 노파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였다. 솔베이지는 긴 세월 남편을 그리워하며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다. 마주보던 백발의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렀다. 그날 밤 노인은 아내 솔베이지의 무릎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는다.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을 위해 솔베이지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그녀도 남편 페르긴트를 따라 눈물 없는 곳 하늘로 갔다.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단다. 정말 그럴까 궁금하다. 용의 눈물, 남자의 운을 뺏는 여자가 있단다. 그런 여자는 사주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렇단다. 머리가 나쁜 여자들이 대체로 고집이 세다. 주어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자 순발력 있는 여자가 머리가 좋은 여자란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가? 남자 중에 큰
남자는 누구인가? 큰 남자의 조건이 이혼도 해보고 파산의 경험도 있고 감옥에도 가본 남자란다. 내 주변에 그런 큰 남자가 하나 있다. 용띠 동갑인 친구 삼용이다. 삼용이는 보스턴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어느 날 좋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단다. 영주권 없는 조세핀이란 종업원과 골프를 치며 삼용이가 바람이 났다. 삼용의 아내는 참다 못해 이혼을 했다. 바람난 삼용은 조세핀을 대불고 보스턴을 떠나 버지니아로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이 전개되리라 생각하고 이사를 했다. 조세핀은 삼용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삼용이 돈 떨어지니 바람난 여자와도 우여곡절. 끝에 길게 살지도 못하고 신세 나가무라가 됐다. 삼용은 후회하며 왜 조강지철 버리고 그 일을 저질렀는지 후회를 했다. 보스턴에 계신 전 부인은 헤어진 남편이 2년도 못 돼서 개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본처는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지만 6개월을 못 넘기고 다시 헤어졌단다. 깨진 항아리를 아무리 잘 때워도 오리지널만은 못한 법 재결합이란 힘든 일이다. 다시 집을 떠난 삼용은 여기저기 떠돌며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살아보았지만 순탄치 않았다. 그렇게 몇 해를 지냈는데 어느 날 하늘이 내리신 여자가 나타났단다. 성은 황씨, 이름은 금녀 황금녀였다. 삼용은 주업이 건축이고 부업이 티칭 프로 골프 선생이었다. 삼용의 후배가 일식집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하고 있었는데 손님 가운데 아리따운 한국 여인에 있었단다. 그녀는 골프를 좋아했다. 후배의 소개로 그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별장에서 만난 한국 여인 황금녀는 삼용의 골프 선생의 매너와 골프 실력에 반해 뻑 가버렸다. 황 씨를 약간 소개하자면 50대 유부녀였다. 남편은 영국 사람으로 시가 담배 회사 사장이며 오나시스처럼 전 세계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호였단다.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별장이 있어 자주 온단다. 그러면 이 황금녀는 어떻게 영국 부호를 만났느냐 하면, 나이 많은 부호는 한국을 여행 올 때마다 조선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미녀였던 황 씨는 조선 호텔에 근무했단다. 그 부호는 황 씨를 영국에 모델 공부시켜주겠다고 데려가 거의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긴 유럽 생활도 실증이 났고 남편이 70이 넘자 사랑은 시들해졌단다. 재력도 있고 이제 이혼하면 평생 살 돈도 있겠다 싶어 늙은 부호와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차에 황금녀와 불쌍한 삼용과 정이 들기 시작했다. 둘은 멋진 모사를 꾸몄단다. 영국에 돌아가서 이혼을 하고는 한국에 36홀짜리 골프장을 사서 남은 여생을 풀밭에서 삼용과 보내기로 했다. 영국으로 돌아갈 당시 가을이었는데 다음해 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아쉬운 이별을 했단다. 불쌍한 삼용은 드디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하루하루 보냈단다. 까가뽀가 미장원 주인 아줌마 린다와 동거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용은 린다에게 생이별을 통보하고 신변 정리에 들어갔다. 삼용은 그때처럼 구름을 타고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었단다. 긴 겨울을 지내고 드디어 금녀가 온다던 꽃피는 봄이 왔단다.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몇 주 전부터 돌아온다던 금녀로부터 연락이 끊어졌단다. 불가란 예감이 들어 수소문 끝에 알아본 결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하기 2달 전에 그만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단다. 삼용은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불쌍한 삼용은 며칠 동안 곡기를 끊고 눈물로 며칠을 보냈단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났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삼용은 그 필자를 만날 때마다 아내를 끝까지 사수하고 조강지쳐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라고 늘 나에게 권고했다. 삼용이는 나의 골프 선생이자 친구이다. 믿거나 말거나 소설 같은 이야기다. 아직도 보고픈 삼용이는 지금도 어느 여인인지 품에서 살지 궁금하다. 골프는 나의 인생. 추운 3월 봄이 되면 나의 하루 일과는 골프로 시작해서 골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침에 골프를 18홀 돌고 이 시쯤에 골든 캐럴에서 점심 겸 저녁을 이 시간에 걸쳐 먹곤 한다. 물론 사시부터 나오는 스테이크를 기다리기 위해 글도 쓰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며 사시까지 버티곤 한다. 히읗히읗히읗. 예전에는 보통 식사를 10분 안에 해치웠던 습관을 바꾸어 찬찬히 먹으며 시간을 죽이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나지를 않는다. 식사를 마친 후 골프 연습장에 가서 숏게임을 또 연습을 한다. 칩샷과 퍼딩을 연습을 약 2시간 정도 하곤 한다.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젊은 너구리들에게 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 글쎄 팔자가 좋은 건지 인생 기획을 잘못하는 건지 봄부터 겨울까지는 이 생활 방식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지난 일주 동안 이상하게 다리에 기운 빠지고 영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 그 결과 연장 사퇴를 했다. 한 너구리가 당이 떨어진 것 같다며 하루에 한 끼만 먹지 말라고 아침 곡기를 채우라고 권고를 해주었다. 역시 돌팔이 너구리 말이 맞았다. 당이 충분해서 인지 오늘은 잘 친 편이다. 그런데다 연습을 죽어라 하던 중에 한수를 깨우쳤다. 늘 시련과 분노 뒤에 갈급해야 잊어버렸던 신의 한수가 다시 다가오곤 한다. 사실 골프 치는 인간에게 샷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맛이다. 요즘 챔피언 티에서 치면서 기가 많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났다. 사실 실타는 떨어져 가고 블루티로 갔으면 했다. 헌데 꾹 참고 독한만 먹고 달려드니 오늘 서야 후반에 내 핸디를 쳤다. 우린 지고 못 산다. 히읗히읗히읗. 돈을 그런 근성을 가지고 벌었으면 부자가 되더. 벌써 되었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박사. 학위 3개를 땄을 것 같다. 난 골프에 미쳤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히읗히읗히읗. 헷갈리는 알렉스. 며칠 전에 글을 올렸는데 어유인이 댓글에 반말을 한 데다 내용이 훈계와도가 지나쳐 참고 있었다. 헌데 한 비여성분이 그 댓글을 보고 왜 반말을 하냐고 댓글을 올렸다. 히읗히읗히읗. 비여성분이 내 대신 고맙게도 용기 있게 한마디 거들었다. 속이 후련했다. 애 여인이 몇 번을 깐족깐족 댓글을 올려 친구 있던 차에 다투기 싫어 참았는데 이번에 보내버렸다. 가끔 나 좀 보내주시오 하며 선을 넘는 친구가 정규적으로 나타나기 일수다. 히읗히읗히읗. 사실 보냈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다. 이번에 알렉스가 다녀가며 적막한 집에 사람이 온기가 간만에 돌았다. 사실 소녀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자고 간 적이 없었다. 헌데 그 녀석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었다. 왜 할머니와 따로 사느냐? 일주일에 몇 번 할머니와 만나느냐? 언제 할머나와 함께 살 거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자기한테 잘해주시고 좋은 분 같은데 헷갈리는 모양이다. 히읗히읗히읗. 자기를 돌봐주시는 미국 할아버지도 2 자녀를 입양하셨고 다 키워 장가를 보내고 참 좋은 분이시라며 헌데 이혼을 하셨다고 했다. 거기다 자금은 새 할머니를 만나 잘 살고 계시는데 가끔 할머니가 자기를 할머니 전 남편 집에 데려가 놀다 오곤 한단다. 그런데 전 남편분과 자녀들이 모두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단다. 히읗히읗히읗. 이 부분에서 또 헷갈리는 모양이다. 그래 어른들의 세상이란 아직은 뭔 말을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오늘 그 녀석을 데려다 주며 그 미국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참 좋아 보였다. 그 녀석 그 집에 데려다 주며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우린 피도 한 방울 서가지 않은 녀석을 양쪽 할아버지들이 친 손주처럼 예뻐해 주니 말이다. 나중에 그 부부와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 녀석 양쪽 집을 드나들며 어린 나이에 너무 이상한 인생 공부를 희는 것 같이 보였다. 히읗히읗히읗.